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세포가 42일 살다 죽은 세포는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체가 되지 못하면 비만해서 질병이 만들어집니다. 즉 세포가 살아갈 환경만 만들어주면 모든 질병은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연치유 대체의학, 바로 손에서 이런 농백혈, 림프에게 염증이 많이 포함된 액체를 저는 농백혈이라고 지칭합니다. 붉은 피 같지만 여기에도 역시 염증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이번 142번째 이야기는 림프액, 즉 농백혈과 림프액이 잘못되어서 질병이 생기는데 그것만 빼내주면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80에서 150쪽에 펼쳐진 이야기와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여 다시 새롭게 펼쳐 놓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우리의 몸 안에 이런 세포가 100조 정도가 있죠. 이 중에 바로 핵심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에너지를 만들죠. 자, 첫 번째, 인체는 100조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나 조직마다 세포의 모양새와 수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포가 살아갈 환경만 조성되면 이 병이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세포가 살아갈 환경이 문제가 생기면 세포는 변형되며 유전자 구조가 바뀌며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암세포로 바뀝니다. 세 번째, 따라서 병은 세포가 42일 살다 수명이 끝나면 몸 밖으로 분해되어서 빠져나가야 되죠. 그럼 그 사이에 세포가 다시 분열하며 임무교대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임무교대가 잘 안되면 이렇게 비만세포는 이미 여기가 노후세포, 수면세포로 바뀔 때 그 수면과 노후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살이 퉁퉁 찌게 됩니다. 네 번째, 자, 병이나 죽음은 세포가 살아갈 환경을 내가 망친 것이에요. 따라서 세포가 살아갈 환경을 만들면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단지 병의 깊이가 너무 깊거나 혹은 잘못된 약의 오남용으로 세포가 살아갈 환경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입니다. 다섯 번째, 이 세포가 살아갈 환경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동맥혈관과 림프관이 막힘이 없이 전신으로 잘 순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한편 세포가 성원한 노폐물, 젖산, 찌꺼기가 있죠. 그 다음에 염증, 암세포들은 정맥 모세혈관이나 림프관으로 회수되어 이것이 다시 림프절에서 여과, 정화, 처리한 후 정맥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게 잘 되어야만 늙고 병들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핏길과 림프길, 이 순환기계가 고장을 일으키면 이제 병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백혈과 림프액이 병을 만듭니다. 자,
이미지로 병이 생기는 이유와 원인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 첫 번째. 생활 습관, 생활하면서 외부 충격을 받게 되죠. 뭐 빛, 소리, 온도, 습도, 바람, 음식. 이 충격을 받게 되면 백혈구와 림프구가 싸우며 자폭해서 이 염증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병의 원인이에요. 즉 태어날 때 빛경길, 시각경길 한다든지 항생제나 주사 경기를 한다든지 너무 먹어서 급체한다든지 교통사고 나서 충돌을 당했다든지 혹은 노래를 너무 많이 놀고 위험한 곳에 놓았다든지 혹은 너무 무서운 것을 봤다든지 혹은 구타, 충돌 이런 다양한 환경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은 목에 물린 것도 충격이죠. 목에 물린 것도 충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염증이 막 모이죠. 이렇게 모인 염증 이게 바로 만병의 원인이에요. 이게 림프 관으로 흡수가 되어서 림프절에서 여과 처리한 다음에 정맥으로 이렇게 보내져야 됩니다. 정맥으로 보내지는데 이게 다시 동맥을 따라서 순환하다가 저체온 혹은 내 몸에 핏길이 가장 막힌 부위가 먼저 막히게 됩니다. 그게 간에 막히면 간염이나 간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심장에서 이 염증이 있으면 오장육부에 있으면 안 되니까 가장 먼 쪽으로 염증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손발이 염증이 가득 차고 머리에도 염증이 역시 차이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냐? 손발이 차지면 손끝 발끝이 차지면 이렇게 골수 공장이 가동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가동을 시키려고 막 열이 나는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하고 그 다음 심하면 탈모, 수족, 변형, 막 손발에 털이 나고 그 다음 지젖도 생기고 홍반전도 생기고 심하면 또 간질도 하고 뇌졸중도 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이렇게 농백혈, 림프에 그 염증이 많이 모이면 거기는 적혈구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적혈구가 모여서 이렇게 혈전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두 번째는 이 염증은 몸 안의 혈류가 느린 조직에 염증의 하치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느린 부위가 손끝, 발끝부터 서서히 막히고 차가워지죠. 세 번째, 이 염증의 하치장이 바로 질병의 명칭이 되죠. 위장에 모이면 위염, 위암, 폐에 모이면 폐렴, 폐암, 간에 모이면 간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 염증이 쌓인 곳은 적혈구가 쌓여 어적혈, 혈전을 만듭니다. 피가 지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다섯 번째, 이제 길을 여는 감기를 시작으로 감기. 그래서 감기는 남도 안 준다 하죠. 곧분은 남도 안 준다. 왜? 감기 걸렸을 때 체온이 39도, 40도 올라갈 때 내 몸의 모든 염증을 다 쳐내는 절호의 기회예요. 면역 기능을 높이고 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프고 감기 한번 걸려서 심하게 입을 푹 덮어서 낫고 나면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도 오히려 더 좋아져요. 자, 이때 이제 뭐냐 손에 있는 염증이 나오죠. 이렇게 이런 염증이 이것만 빼주면 림프절, 혈관, 모세혈관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 회원님이 손따기를 하다가 이는 손가락에서 막 농백혈이 나오고 염증이 나오니까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워하며 전화로 다급히 연락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걸 제가 올려보았습니다. 세 번째, 병의 99%는 고장난 림프절이 질병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의 동맥에서 피를 보내면 이 사이사이에 림프관들에서 그 사용하고 난 죽은 세포 그 다음에 그 서운한 노폐물을
가져와서 림프절에서 여과한 다음 다시 정맥으로 보내어서 다시 심장을 거쳐서 온몸을 또 순환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 림프액은 보통 투명한 피라고 불리는 림프액은 림프계에 흐르는 알칼리성을 띤 액체, 황색 액체가 바로 산성화, 즉 양이온이 되면서 모든 질병이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 림프액 속에는 백혈구와 림프구는 인체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침입자인 병원체가 들어오면 적과 싸우다 죽어서 자폭하거나 이게 하고 나면 염증, 고름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적혈구 이동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림프액은 혈장과 비슷한데 염증이나 암의 여과장치가 바로 림프절입니다. 림프절에서 해소된 혈장은 한 번 더 여과하여 정맥으로 보낸 상태이지만 이게 한계 이상의 염증과 농백혈은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가서 다시 온몸을 돌다가 내 몸의 혈액순환이 제일 안 되는 부위에 염증이 쌓여서 그 피부가 차지고 털이 나고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림프절은 하는 역할은 첫째가 체내 세포의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혹은 골지체가 파괴한 세포 조각을 역시 여기서 처리하죠. 두 번째, 혈장으로 영양분을 공급을 합니다. 소장에서 림프를 영양을 흡수하면 이걸 온몸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세 번째, 백혈구와 림프구 등 면역 기능과 관련한 기능이 바로 림프절입니다. 네 번째,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이물질이나 종양 등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림프절입니다. 세 번째, 이중 질병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체내 염증과 노폐물입니다. 죽은 백혈구, 죽은 림프구, 유리지방산, 염분, 죽은 세포, 요산, 젖산, 죽은 바이러스, 죽은 세균 등이 바로 모세혈관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림프액은 호흡으로 순환됩니다. 림프액은 심장처럼 펌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숨 쉴 때 오장육부를 움직여야 됩니다. 따라서 비역구배호흡, 코로 좀 더시 입으로 할 때 림프 관들이 움직여요. 이 호흡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호흡보다 심호흡을 할 때 더 림프 관액이 잘 움직이고 숨을 입으로 내쉴 때 더 활성화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햇빛을 쬐면 림프액이 춤을 춥니다. 또 운동할 때도 림프관들이 활성화됩니다. 네 번째, 림프액과 림프절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지금 빨간 게 바로 동맥내수혈관이죠. 그러면 이 서로 림프액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세포가 쓰거나 노폐물을 다시 받고 또 영양도 공급하는 게 바로 림프관들이죠. 자, 첫 번째,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파괴세포나 노폐물을 치우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물리쳐내는 면역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 피부가 살이 찌고 붓거나 열이 나고 아픈 것을 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림프절, 림프관들이에요. 자, 우리 인체는 이렇게 수많은 모세혈관이 있죠. 이 모세혈관 사이사이에 전부 다 림프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 사이사이 이렇게 림프관들이 처음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 받고 그 다음에 림프절에서 여과 처리한 다음 다시 정맥으로 보내면 다시 심장으로 순환을 하죠. 세 번째, 체내에 발생한 염증이나 유입된 이물질이 혈관에 들어가서 전신으로 퍼지기 전에 방어하는
거름망, 즉 정화망, 여화망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체내 독성물질을 해독하고 면역력을 담당하는 청수부이자 오염된 혈장을 여과하는 정수장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림프절이죠. 찌꺼기 염증을 다 가져다 여기서 여과를 해서 다시 맑게 해서 정맥으로 보내는 거죠. 여섯 번째, 림프절은 팔의 겨드랑이, 쇄골, 팔꿈치, 오금, 무릎, 엉덩이, 대퇴부, 사타구니, 위장대동맥, 폐문, 복부, 비장, 청자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반드시 여기 림프절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림프절 이상 부위는 먼저 땀이 나죠. 내 몸의 신체 땀이 제일 먼저 나는 부위가 혈액순환 장애 부위예요. 노폐물 순환이 안 되니까 그냥 피부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심해지면 이제 거기 털이 나기 시작하고 피부가 검게 변하기도 하죠. 여덟 번째, 체내 염증을 빼내면 림프관, 림프절이 다시 살아나 세포가 살아갈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 혈전의 원인, 그 어혈이 몸에 왜 생기느냐 그 이유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포 사이를 떠도는 염증과 노폐물은 림프절에서 여과 후 정맥으로 회수해서 다시 신장과 간을 거치며 순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피 속에 염증이 과다하여 림프동, 즉 림프절의 정화 한계를 초과한 잉여 노폐물이 결국 뭐냐? 티익을 만들고 지체장애를 만들고 공황장애를 만들고 질병을 만들게 됩니다. 자, 혈관 주위에 떠도는 림프관들이 있죠. 림프관들이 이 염증이 지나치면 모세혈관을 이렇게 압박을 해서 모세혈관을 더 좁혀요. 압박을 하니까 모세혈관에 지나가던 적혈구가 지나가지 못해서 정체됩니다. 그 다음 이 정체된 여기가 바로 뭐냐? 산소가 이제 정체되니까 세포가 여기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양이온이 되면서 혈전, 피떡이 모이게 됩니다. 세 번째, 동맥혈관 속의 염증이 많아지면 혈관이 결국은 좁아지고 적혈구가 지나갈 수 없어 연전, 사이어서 혈장의 이동까지 방해합니다. 즉 영양분 공급까지 방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림프액 속에 완전 염증만 모여있는 이 명칭을 제가 바로 농백혈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일반 림프액과는 좀 다르죠. 네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동맥의 염증들은 혈류가 느린 장기나 심장에서 가장 먼 손끝이나 발끝으로 염증의 하체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 심장에서 먼 쪽으로부터 서서히 차가워지다가 이 어깨까지 차가워지면 죽어요. 그래서 심장에서 먼 쪽부터 차가워져서 병이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혈류 흐름이 느린 곳에는 이제 적혈구가 연전 쌓이고 혈관이 죽고 미처 사용되지 못한 이 활성산소가 바로 병이나 암을 만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 림프절에 누적된 염증이 쌓이면 피부 주위는 땀이 나고 털이 굵어지며 세포가 수면세포가 되어 살이 붓고 찌고 심지어 암세포가 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특히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에서 땀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난다면 이미 내 몸은 림프절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병은 혈류가 막혀 염증이 쌓인 곳이 바로 병의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림프관이 염증으로 확대되어서 모세혈관을 짓누르고 있는데 이런 부위가 바로 질병 부위라는 거예요. 이런 게 간에 생기면 간염이 되고 폐에 생기면 폐암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모로부터 유전된 위치에 또 자식도 그 나이가 되면 염증이 모여지게 됩니다. 피를 물려받기 때문에 피 속의 유전자 구조가 자식하고 같죠. 그러니까 그 나이 되면 또 염증이 모여 부모와 똑같은 병을 앓게 됩니다. 두 번째, 간이 나쁜 유전, 가족력이 있다면 자녀에게도 역시 간에 염증이 먼저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부모가 어릴 때 오줌을 쌌으면 아이도 역시 오줌 싸게 되는 거예요. 오줌 산다고 뭐 하면 안 되겠죠. 자, 네 번째, 나이가 들수록 이제 혈류가 막힌 곳에 염증의 하청이 점점 크게 만들어지고 염증으로 적혈구가 쌓여 연전을 만들며 병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초기에 조금 통통하게 살이 쪘다. 살찐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살이 찐 부위가 바로 염증이 많은 부위죠. 그래서 가볍게 기를 여는 감기를 시작으로, 그래서 감기 때 약안 먹고 자연 치유하면은 더 이상 병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약을 먹고 하면 그 다음에는 알러지, 아토피, 부스럼, 여드름, 지체장애, 악성종양, 암까지 이렇게 전이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혈전이 살인 피떡이죠, 피떡. 일곱 번째, 자, 병을 만드는 림프절 이상의 6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미지가 전부 다 염증이죠. 목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농백혈이에요. 이 림프 외곽은 완전히 다 되죠. 이건 혈전, 피떡입니다. 자, 첫 번째, 인체는 약 100조 개의 세포 중에서 매일 3,000개에서 1만 개 정도 이상 세포, 암세포가 생겨요. 활성산소 공격을 받은 세포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함에도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상 세포들을 죽이는 백혈구, 대식세포, 킬러 세포 등이 다가가서 잡아 죽이거나 자폭해서 같이 먹어 치우거나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식균 작용에 의해 같이 녹아 자폭해 버리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 자폭해서 녹아버린 것이 림프간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림프간에 쌓여서 그 한계가 지나치면 이렇게 염증이 피부로 나오고 이런 게 농백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림프절 이상 6대 질병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체에 대한 환경적인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사람마다 그러니까 피보다도 지금 염증이 더 많죠.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한 농백혈이에요. 자, 첫 번째 원인은 바이러스나 미생물에 의한 감염입니다.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 안에서 열이 나면 싸우죠. 그래서 열이 나는 것은 무조건 절개해야 됩니다. 열이 날 때는 절대 약 먹으면 안 돼요. 혈손따기 한번 하고 입을 머리 끝에서 발까지 한번 딱 덮으면 그 다음날 거의 낫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 진균, 미생물, 기생충, 동물의 털, 동물의 각질 등이 유입되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 인체가 이겨내지 못하는 환경적인 충격이 있습니다. 소리, 온도, 바람, 습도, 빛, 운동, 항생제, 해열제, 스트레스 등등에 의한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물리적인 손상, 누구한테 구타당했다, 교통사고 나서 충돌했다, 열 혹은 화상 입었다, 전기 자극, 자외선, 적외선, 물리적 충격에 의한 외상, 이물질이 들어왔다, 혹은 너무 많이 또 과잉 놀이를 했다, 그럼 놀이 경기를 하죠. 그 다음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 염산, 질산, 수산화염 등의 화학물질이나 독버섯을 먹었다, 전과에 쏘였다, 독사에게 물렸다, 체내에 독소가 유입되는 것이죠. 그 다음 혈액순환 장애, 자, 염증이 많아서 혈전이 생겨서 어적혈로 정맥피가 막힌 조직이 생겼다. 정맥의 혈류가 정지되어 생기는 어혈, 그런 가운데 너무 날씨가 추워졌다 하면 동상이 걸리고 또 암이 생기죠. 여섯 번째, 면역기능 장애입니다. 피 속에 혈중 염증 지수가 높아서 조직이나 세포가 파괴되어 나타난 염증으로
이때 이제 알레르기에서 지체장애, 전응화, 장애우, 관절염, 섭짐, 무좀 등등의 병이 만들어집니다. 자, 5번째. 몸 안, 즉 염증의 분리 수거실이 바로 림프절입니다. 이 염증의 쓰레기장에 이상세포들이 점차 모여 그것이 너무 비대하게 모이면 림프절이 비대해서 그 주위가 종양이 되고 그게 또 심한 암이 되죠. 이 종양이나 암세포가 생기면 대식세포, 킬러세포 등이 다가가서 다 죽여야 된다. 다 죽이지 못하여 빠르게 정식하고 있는 이상세포의 덩어리가 바로 종양암이죠. 이런 상태를 지속하면 우리는 그 장기 또는 그 병이 생긴 장소 이름을 붙여서 위에 생기면 위장암, 대장에 생기면 대장암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 자, 손에 나타난 병의 이상 징후와 세포 재생 방법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생긴 모든 질병들은 여기 손에 다 나타납니다. MRI 찍듯이 다 나타나요. 자, 첫 번째. 염증의 하치장은 심장에서 가장 먼 손으로 먼저 보내기 때문에 혈류 손따기를 하면 림프절의 염증이 빠르게 손으로 계속 이동하죠. 그래서 세포가 살아갈 환경이 아주 빠르게 조성입니다. 한 번만 따도 세포가 살아갈 환경이 50, 60% 팍팍 높아져요. 두 번째, 손따기로 세포가 살아갈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면 림프액의 순환을 위하여 참고로 햇빛을 좀 더 쬐다든지 적당한 운동을 하든지 비구배 호흡을 하면 림프관이 더 많이 잘 움직여서 림프절이 더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이나 운동 혹은 몸 안에 양이온이 많죠.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발바닥으로 양이온이 땅으로 빠져요. 양이온을 빼주고 또 내 몸의 혈류가 느린 위치의 순환을 돕기 위하여 병이 생긴 부위의 혈전, 핏덩이를 즉 어저께를 빼기를 하면 더 빠르게 그 주변 세포가 살아납니다. 네 번째, 림프액 속에는 고지방, 가공식품 등 유리지방산을 만드는 음식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담백하고 음식을 섭취해서 림프절이 살아나서 세포가 살아갈 환경을 만들면 이제 젊은 세포가 더 춤을 추게 됩니다. 즉 지방, 고단백질 이런 음식을 줄이고 저칼로리, 그 다음에 항산화 성분이 많은 것, 야채, 채소, 가지 이런 것이죠.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식을 하라는 이야기죠. 5번째, 적당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으로 혈중 염증 지수를 낮추어 계속 림프절이 살아나게끔 일주에 한 번만 따면 돼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이상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질병이 사라집니다. 이 사진도 역시 다른 분이 찍어서 제게 보내준 거예요. 이분은 전부 다 금지에서도 농백혈 나왔고 중지에서도 농백혈 나왔고 약지에서도 농백혈이 나왔죠. 이 정도 같으면 정세가 아주 심한 몸 상태가 아주 나쁜 상태죠. 자,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세포가 살아갈 환경만 만들면 모든 질병은 고쳐집니다. 특히 현재 약의 오남용으로 영원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아이들. 과거에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지체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릴수록 반드시 림프절을 살리는 손따기를 해주고 하다못해 병원 가고 싶어서 손따기를 한 다음 병원에 가면 지체장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9번째네요. 자, 기본 손따기로 체내 염증을 제거하여 세포가 살아갈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세포가 살아날 환경을 만드는 최고의 인술 치료법이 바로 손따기입니다. 이 방법이에요. 이 기본만 하고 나머지는
그 병에 해당되는 손가락 부위를 따주면 되죠. 첫 번째, 50년의 지혜가 담긴 게 바로 본 기본 손따기입니다. 양손 모두 따줘야 됩니다. 이 전신의 막힌 혈류를 뚫어주는 최고의 인술, 농백혈, 염증을 빼내어서 림프절과 동맥 막힌 모세혈관 혈전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오른손부터 먼저 땁니다. 그래서 다사, 여기가 다사죠. 그 다음 나사, 폐에 다스려주고, 그 다음 라사, 심장과 간을 다스려주고, 그 다음 기관, 목 쪽을 좀 열어주고, 그 다음 가, 다리 쪽으로 피를 쭉 한번 내려주면은 전신의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손을 땄으면 10분 후에 반대편 발목도 한번 들러보고, 발목이 너무 가벼워요. 또 비어구비에 코로 넣으면 숨이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까지 쭉 내려가는 느낌이 납니다. 호흡이 깊어진지 확인한 다음 다시 반대편 손을 왼손편을 따줍니다. 세 번째, 양손을 딴 후 10분 후 머리가 이상하게 가볍네. 눈이 시원하고 편하네. 혹은 무릎이 갑자기 편해졌고, 혹은 팔이 오히려 편해졌고, 고개 돌리니까 목이 오히려 뻐근한 게 없어지고, 혹은 갑자기 냄새가 느껴져요. 그래서 내 몸에 그동안 병이 생겨서 실종된 오감까지 살려서 내 오감은 내가 살려야 돼요. 느껴보시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정도 다쳐주시면 머리가 가볍고 밝아짐도 편하고 적혈을 수치한 면역 기능이 높아지면서 이제 림프절이 살아나서 서서히 야금야금 내 몸 안에 있는 병이 하나 둘씩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세포가 살아갈 환경을 만드는 최고의 치료법이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다스려 보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림프절의 염증을 빼내는 유일한 인술, 유일한 치료법이 오니 본 강의가 행운의 인연이 되기를 바라면서 건강을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섯부터. 자, 세포가 살아날 환경만 조성해주면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불치병은 없습니다. 단지 난치병이죠. 단지 세포가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는데 병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다소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병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이미지는 동맥 모세혈관이 잘 살아나 있으면 이렇게 세포 분열, 세포가 한 개가 2개 분열하는 거 보이죠? 이미 분열되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분열하는 2개로 분열되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되고 염증이 많아서 이렇게 막혀버리면 염증을 막혀버리면 이렇게 활성산소가 생기면서 이렇게 혈전이 생기고, 이 활성산소가 쓰이지 못해지면 결국은 뭐냐, 세포를 공격해서 암이 됩니다. 그런 부위가 살이 찐 부위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 이게 수면세포, 노후세포가 되어서 휴면세포 이렇게 됩니다. 자,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은 없다. 다음 143번째 이야기는 활성산소편입니다. 노화의 원인, 즉 활성산소에 대해서, 활성산소는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화 예방과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 줄이는 방법을 다음 143번째 이야기로 나누겠습니다. 예,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